2011년 이란 하르크 섬에서 화물을 싣고 출발한 3호 주얼리호. 이 배에는 한국인 8명을 비롯한 21명의 선원이 탑승했고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스리랑카였다. 나흘 뒤인 2011년 1월 15일 오전 7시경 3호 주얼리호 선원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할 시간, 21명의 선원들은 갑판장에게 할 일을 설명 듣고 일과를 조율하는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비상 벨소리가 들려왔다. 갑판장은 선체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선원들과 확인해봤지만 기관실과 선실 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 벨소리는 1등 항해사가 위급 상황을 알린 것이었고 이후 항해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내용은 해적이 나타났으니 선원들은 즉시 피난실로 대피하라는 것이었다. (3호) 주얼리호의 선원들은 자신들만 알고 있는 로프 저장 창고에 몸을 숨겼고 그때부터 선원들은 인기척을 내지 않으려 꼼짝도 하지 않았다. 2달 전 같은 회사의 3호 드리모가 해적들에 의해 납치된 적이 있었던 터라 선원들은 악명 높은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기에 선원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 시각 3호 주얼리호의 사다리를 걸고 해적들은 출렁거리는 배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순식간에 올라탔다. 오전 8시 반경 3호 주얼리호의 엔진을 끈 해적들은 모선에서 올라탄 한 무리의 해적들과 함께 선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선원들은 로프 저장 창고에 숨어 있었지만 거액의 협상금을 노린 해적들의 난폭함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3호 주얼리호의 선원들이 3시간 정도 로프 저장 창고에 몸을 숨기고 있을 무렵 해적들은 조타시를 비롯한 배 안을 샅샅이 뒤져 선원들이 숨은 로프 저장 창고를 찾아냈다. 창고의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안쪽에서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철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화가 난 해적들은 철문을 부수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적들은 로프 저장 창고 천정에 있는 해치를 대형 해머로 부수고 선원들이 숨은 창고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선원들을 일렬로 세워 총구를 겨누며 배의 선교로 향하도록 했다. 이때부터 3호 주얼리호 선원 21명은 두려움에 떨며 13명의 해적들과 선교에서 함께 생활했고 해적들은 선교와 선박 내부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막고 24시간 선원들을 감시했다. 또한 거액의 협상금을 노린 해적들은 3호 주얼리호를 소말리아로 데려가려 했다. 이때 3호 주얼리호의 선장이던 석혜균은 어떻게든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았고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그때 마침 석 선장의 눈에는 선교에 있는 통신용 컴퓨터가 보였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던 석혜균은 바둑을 두어야 하겠다며 컴퓨터로 이동했고 해적들은 선장의 이러한 행동에 위협을 가했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바둑을 두겠다며 프로그램을 열어 바둑을 두는 척했다. 해적들은 석혜균을 의심했지만 컴퓨터의 바둑 화면을 보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때 석혜균은 국제기관과 대리점, 회사를 비롯한 청해 부대의 납치 시간과 위치, 해적들의 숫자, 소지하고 있는 무기의 종류 등을 메일에 담아 전송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는 답장이 도착했다. 내용은 소말리아 도착을 최대한 늦춰달라는 것이었다. 한편 석혜균의 메일과 여러 경로를 통해 3호 주얼리호의 상황을 파악한 청해부대는 신속히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고 연합해군 사령부에 필요한 상황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상황을 보고받은 정부는 3호 주얼리호 필압대책본부를 구성해 세계 각국과의 협조를 이끌어냈고 다음 날인 16일 새벽 지부티 항에서 군수 적재 중이었던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3호 주얼리호가 필압되어 있는 아덴만 해역으로 출동시켰다. 그렇게 최영함이 작전을 준비하며 아덴만 해역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동안 석혜균은 받은 메일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소말리아로 가자는 해적들이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을 파악한 석혜균은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며 시간을 끌었고 엔진을 수리해야 한다며 시간을 또 끌었다. 한나절가량 석혜균이 시간을 끌자 해적 두목이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석혜균을 의심하던 해적은 그에게 총구를 겨누며 위협하기 시작했고 이에 굴하지 않던 석혜균은 내가 없으면 이 배는 소말리아에 못 간다며 못 믿겠으면 쏘라는 말로 되받아쳤다. 결국
시동을 걸어 소말리아로 향하기는 했지만 사전에 엔진에 물을 타놓았던 3호 주얼리호는 속도를 내지 못했고 석혜균은 배를 지그재그로 이동시키며 또 한 번 시간을 끌었다. 그렇게 석혜균이 배에서 시간을 끌고 있을 무렵 16일 출발한 최영함이 3호 주얼리호가 피랍된 아덴만 해역에 17일 밤 11시경 모습을 드러냈다. 아덴만 해역에 도착한 최영함은 작전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고 그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피랍 3일째인 18일 오후 해적들은 속도를 내지 못한 3호 주얼리호가 고장난 것이라 생각했고 근처를 지나던 몽골 선박을 납치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5명이 떠났다. 해적들의 그런 모습은 최영함에 포착되었다.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던 대원들은 링스 헬기와 고속단정으로 해적들을 무력화시켰고 그때 해적들은 투항 의사를 보이는 듯했다. 그 모습에 고속단정은 3호 주얼리호에 접근했지만 그것은 해적들의 속임수였다. 갑자기 해적들은 대원들에게 사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우리 대원 3명이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그렇게 1차 구출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1차 구출 작전 후 3호 주얼리호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선장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된 해적들은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갑판장에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 더욱 난폭한 행동을 보였고 석혜균을 제거하려 하기도 했다. 결국 석혜균을 따로 부른 해적들은 그를 격리시켰고 선원들은 난폭해진 해적들로부터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나흘 뒤인 21일 새벽 3호 주얼리호는 해적들의 본거지인 소말리아로 향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4km 떨어진 곳에 있던 최영함에서는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4시 58분경 링스 헬기의 이륙과 고속단정이 밤바다를 향해 내려가며 선원들을 구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었다. 작전명은 아덴만 여명작전. 하늘에서는 작전에 함께한 미 해군의 P-3C 초계기가 3호 주얼리호의 해적들을 식별해 알려주었고 3호 주얼리호 왼쪽 후방에는 최영함이 오른쪽 후방에는 오만 해군 함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영함은 해적의 감시를 피해 오른쪽으로 함수를 돌렸고 하선한 세 척의 고속단정은 해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3호 주얼리호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최영함에서는 3호 주얼리호를 호출한 뒤 우리말 경고방송을 2차례 실시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3호 주얼리호 선원 여러분, 잠시 후 우리 해군이 여러분의 구조를 위해 공격할 것입니다. 가능한 안전구역으로 대피하고 외부로는 나오지 마십시오. 고속단정은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3호 주얼리호로 향했고 링스 헬기는 하늘에서 고속단정의 대원들이 3호 주얼리호에 무사히 오를 수 있도록 엄호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의 성패는 고속단정의 대원들이 신속히 3호 주얼리호에 올라타야 하는 것. 고속단정의 대원들은 천안함 수색대 생을 달리한 한주호 준위가 생전 만들었던 사다리를 타고 3호 주얼리호에 오를 수 있었다. 배에 올라탄 우리 대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선원들의 구출을 시작했고 외부 갑판에 있던 해적을 제거한 뒤 선교를 장악했다. 그렇게 우리 대원들이 배를 장악해갈 무렵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있었다. 모든 일들이 선장인 석혜균 때문에 일어났다 생각한 해적들에 의해 작전에 큰 공을 세운 석혜균이 무릎과 복부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야 했다.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 배를 수색하던 대원들은 최초로 6발의 총상을 입은 석혜균을 발견했고 한 대원이 개인 사비로 구입한 응급 장비로 석혜균에게 응급처치를 했다. 그리고 작전에 함께한 미군의 후송을 요청하여 석혜균은 오만의 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후 우리 대원들은 숨어있던 해적 잔당들을 찾아내었고 과정에서 해적 8명을 제거했으며 5명을 생포했다. 그렇게 우리 대원들은 군 수뇌부조차 확실치 않았던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3월 주얼리호의 선원들을 무사히 구해냈다. 해외에서 수행한 최초의 인질 구출 작전이었던 아덴만 여명작전은 약 5시간 만인 9시 56분 최영함 함장이었던 대령 조영주의 작전 완료 보고로 아군의 피해 없이 종료되었다. 그리고 모두가 걱정했던 3호 주얼리호의 선장 석혜균은 오만의 한 병원에서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당시 주치의였던 이국종의 수술과 치료 끝에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